냉장고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냉장은 일부 음식에게 독이 됩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7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보관과 독성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어요. 냉장 보관으로 영양이 사라지고 곰팡이, 독소나 암 유발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보관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신선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조리 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양파는 냉장고의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마늘은 항균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바뀌는 음식 7가지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 보관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감자나 양파가 들어있나요? 생각보다 놀라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세요.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순자님은 위가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생활을 점검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양파, 감자, 마늘을 모두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박순자님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보관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했고 상온에 두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식은 그대로였지만 보관법이 달라졌을 뿐이었죠. 이런 사례를 연구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냉장고는 신선함을 지키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음식의 숨을 끊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채소나 열대과일처럼 저온에 약한 식품들은 냉장고 안에서 오히려 빠르게 변질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소화 기능, 면역력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냉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감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보관법입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감자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당분으로 변한 감자를 섭씨 160도 이상의 온도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식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감자를 고온 조리했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50%나 증가한다고 해요. 튀김이나 구이로 조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냉장 감자를 장기간 섭취한 남성 18명에게서 위 손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영양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감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햇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가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감자가 초록빛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먹으면 구토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야채칸에 감자 있으신가요? 계시다면 오늘 당장 꺼내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양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파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껍질을 벗긴 양파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냉장고의 습한 환경에서 양파는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섭취한 가정 13가구에서 간 수치 상승이 보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박순자님도 냉장 보관한 양파 때문에 위험 증상을 겪으셨어요. 양파가 냉장고 안에서 수분을 머금으면서 표면에 미세한 곰팡이가 생기는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속 드시다 보니 속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망에 담아서 통풍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나 현관 근처가 좋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습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양파와 감자는 9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양파를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양파 껍질 벗긴 채 냉장고에 두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바로 꺼내서 망에 담아 통풍되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마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마트에서 깐 마늘 많이 사시잖아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60%나 감소해버립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항균 작용을 담당하는 성분이에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세균 증식 위험은 높아집니다.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 저하가 70%나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했을 때 더 심했습니다. 68세 최영수님도 냉장 보관한 깐 마늘 때문에 위험을 겪으셨어요. 깐 마늘을 냉장고에 한 주 넘게 두셨는데 그 마늘로 요리한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셨대요. 알고 보니 마늘 표면에 미세한 곰팡이가 생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 깐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사용할 만큼만 꺼내서 쓰세요. 냉동하면 알리신 성분도 보존되고 세균 증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신다면 3일 이상은 절대 두지 마세요. 3일이 지나면 미생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깐 마늘 혹시 냉장고에 한 주 넘게 있진 않나요? 계시다면 오늘 바로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토마토 이야기 해볼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차갑게 해서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리코펜 형성이 중단됩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이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리코펜이 60%나 감소한다고 해요. 65세 김태영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태영님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매일 토마토를 드셨는데 항상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갑게 드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오히려 나빠진 걸 발견하셨죠. 알고 보니 냉장 보관 때문에 리코펜이 거의 없는 토마토를 드신 거였어요. 상온에서 완전히 빨갛게 익힌 후에 드시도록 권했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좋아지셨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후에 드세요. 덜 익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리코펜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게 습관이신가요? 오늘부터는 상온에서 빨갛게 익힌 후에 바로 드세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파괴되고 식감이 물컹해집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도 손상되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오이를 섭취한 그룹에서 소화효소가 28%나 저하됐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라 더 영향을 받습니다. 72세 김순희님은 냉장 오이를 자주 드셨는데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복부 팽만감 때문에 불편하셨죠. 오이를 상온에 보관해서 신선할 때 바로 드시도록 권했더니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누워있으면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빨리 무르거든요. 씻지 말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금방 썩어요. 냉장고 속 오이 물컹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럼 앞으로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상온 보관하세요. 바나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오히려 영양을 파괴합니다.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라 저온에 매우 약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비타민C와 칼륨이 급격히 손실됩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칼륨이 15%나 저하됐다고 해요. 칼륨은 근육 기능과 혈압 조절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70세 박영수 님도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드시다가 밤에 자주 다리에 쥐가 나셨대요. 피로감도 심하고요. 바나나를 상온에 보관해서 노랗게 익은 후에 바로 드시도록 권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지셨습니다.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되 바나나 거치대에 걸어두세요. 테이블에 그냥 놓으면 닿는 부분이 빨리 멍들거든요. 껍질을 벗긴 채로 냉장 보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냉장고 때문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상온에서 노랗게 익힌 후 바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빵 이야기를 해볼게요. 빵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곰팡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빵을 냉장 보관하면 전분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딱딱해지고 맛도 없어지죠. 더 큰 문제는 혈당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빵은 혈당 흡수가 2배나 빨라진다고 해요. 67세 강미숙님은 당뇨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을 하셨는데 당화혈색소가 자꾸 올라가셨어요. 알고 보니 냉장 보관한 빵을 아침마다 드셨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빵을 실온 보관으로 바꾸고 2일 이내에 먹도록 하니 혈당이 안정되셨죠. 빵은 2일 이내에 먹을 거라면 실온 보관하세요.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토스터에 구워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냄새도 잘 흡수하니까 다른 음식 냄새가 배기도 해요. 혹시 빵도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실온이나 냉동 중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거의 모든 분이 착각하는 꿀 보관법을 말씀드릴게요. 꿀 이야기를 해볼까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꿀은 천연 방부 성분을 지닌 유일한 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꿀은 상온에서도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꿀이 결정화되면서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꿀이 상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균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냉장 보관하면 꿀의 항균력이 3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냉장고 안의 습기 때문에 수분이 응결되면서 발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꿀 특유의 향도 사라지고 효소도 파괴됩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면 됩니다. 만약 꿀이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녹습니다. 절대 끓는 물에 중탕하면 안 돼요.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혹시 꿀이 굳어서 숟가락이 안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그건 냉장 보관 때문일 겁니다. 오늘 당장 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장으로 옮겨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냉장고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당연한 질문이죠. 냉장고는 육류, 생선, 유제품처럼 쉽게 상하는 동물성 식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채소도 잎채소나 브로콜리처럼 수분이 많은 것들은 냉장 보관이 맞아요. 하지만 뿌리채소나 열대과일, 그리고 빵이나 꿀처럼 상온 보관이 더 나은 식품들은 굳이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이 파괴되고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만능 보관함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각 식품마다 적정 보관 온도와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식품만이라도 제대로 보관하시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간 건강, 소화 기능, 혈당 조절, 면역력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이건 큰돈 들여서 건강식품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보관법만 바꿨는데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세요. 음식은 그대로인데 보관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이 들어있다면 바로 꺼내서 올바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 이 8가지는 냉장 보관보다는 상온이나 냉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 시 감자는 발암물질이 생기고, 양파는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지고, 마늘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손실되고, 오이는 소화장애가 생기고, 바나나는 피로와 근육 경련이 올 수 있고, 빵은 혈당이 급상승하고, 꿀은 항균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면역이 살아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열어보는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빼야 할 잘못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오래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음식에게는 냉장고가 독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나 해독 기능이 예전만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보관법으로 만들어진 독소나 변질된 영양소가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이 8가지가 들어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서 올바른 자리로 옮겨두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양파는 망에 담아서 통풍되는 곳에, 마늘은 냉동실에,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후에,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바나나는 거치대에 걸어서, 빵은 실온이나 냉동실에, 꿀은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도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감이 줄어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관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냉장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을 살 때 이게 냉장고에 넣을 음식인지 상온에 둘 음식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정리법과 함께 식품별 최적 보관 온도와 기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구역별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은지, 어떤 용기에 담아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가족의 건강을 바꿉니다.